이름은 설교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당 교무님 김경재 교무님 설교 일상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왔습니까? 네. 또다시 봄이 왔습니다. 네. 꽃 피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정토님, 봄이 오니 좋으시죠? 네. 저도 봄이 오니 참 좋습니다. 봄이 오면 생각나는 법문 있으시죠? 네.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작년에 제가 이 법문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해도 생각 안 나시죠? 작년에 제가 이 법문을 이제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믿음이 사가 있는 믿음인가 사심이 없는 믿음인가를 이제 돌아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 또 이 법문을 받드는데 또 감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올해 봄바람이 올해 또 이 생에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또 영생을 통해서 다시 불어올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섰는가 안 섰는가에 대한 그런 감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정토님들, 봄바람이 내년에 영생을 통해서 다시 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영생을 통해서 봄바람이 불어올 것을 확신하시면서 새 봄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봄이 왔으니 제가 봄바람 난 기분으로 노래 한 곡 하고 싶은데요. 옥구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하겠습니다. 난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곁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제가 그 20여 년 전에 출가를 할 당시에 제 인생에 봄을 찾으려고 출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의 봄은 영원한 그 무엇일 수도 있고요, 또 행복일 수도 있고 또 진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가를 한 지 20여 년이 지난 요즘에서야 제가 찾아 헤맸던 봄이 늘 제 곁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그토록 찾았던 진리가 이미 이곳에 제 곁에 있었고,
제가 구했던 영원한 삶도 이미 이 삶에 숨어 있었고, 제가 원했던 행복도 늘 함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시는 제 인생의 봄을 찾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래도 꽃구경은 가야겠죠? 제가 찾던 진리가 늘 평범하고 늘 곁에 있는 우리들의 일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설교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일원상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들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일원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와 있을까? 그 첫째는 일정 속에 일원상이 우리들 곁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의 계획을 날짜별로 짜놓은 것이라고 네이버 국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쉽게 정리를 하여 말씀드리자면 일정이란 앞날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 정토님들 앞날의 계획 어디까지 세우시고 사십니까? 몇 년까지 내다보시고 앞날의 계획을 세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4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부안변산 월명합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경은 보지 마라. 그랬더니 정산종사님께서는 경상까지 외면하시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진안 만덕산에 정산종사님을 보내시면서 전주는 들르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산종사님께서는 전주를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진안 만덕산으로 향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이 법문을 받들 때 대종사님에 대한 정산종사님의 오롯한 신성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연편 4장에서 저는 이 대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진안 만덕산에 보내셨다는 대목입니다. 왜 대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님을 진안 만덕산으로 보내셨을까? 익산에서 진안 만덕산을 가려면은 전주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주가 진안보다 더 큰 도시여서 교화를 하시려면 전주로 정산종사님을 보내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왜 대종사님께서는 전주를 들르지 말고 진안 만덕산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무엇이 그리 급하셨기에 진안 만덕산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 정토님들 혹시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법통을 이을 정산종사님을 직접 찾아서 정읍 화일리에서 해우를 하신 것과 같이 정산종사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3대 법통을 이을 대산종사님을 직접 찾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리 급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적어도 앞으로 3대를 내다보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대종사님께서는 3대만 내다보시고 일정을 잡으셨을까요? 앞날의 계획을 잡으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회상 초창 당시에 친히 구술하신 그런 가사에서 4,50년 결실이요 4,500년 결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출가할 당시만 해도 제 주위 친구들이 경제가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제 가게 됐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불교학과 초년 그러니까 1, 2학년 때 원불교가 사이비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그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원불교가 원기 100년 안에 대한민국의 4대 종교 안에 들지 상상도 못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100년 전에 원불교의 일정을 4,50년 결실이요 4,500년 결복이라 라고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원불교 회상을 5만 년 대운의 주세 회상으로
일정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신의 일생의 일정 하나 제대로 계획하기 어려운데 대종사님과 같은 부처님들은 어떻게 5만 년의 대운까지 내다보시고 앞날의 계획을 잡으실까, 세우실까? 그것은 저 일원상이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임을 깨달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일원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와 있을까? 그 둘째는 일과 속에 일원상이 우리들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연도는 이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도 이제 학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좌산 상사님께서 일과로 등력하자라는 법문을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정촌님들 다 기억하시죠? 네, 정말 이제 평범한 듯하지만 너무나도 이제 소중한 법문인데요. 그런데 그 법문을 이제 받들 당시에 이제 그 법문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했던 철없는 저희 학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좌선 끝나고 이불장 속에서 숨어 자다가 기숙사를 이제 시찰 나온 좌산 상사님께 걸려서 혼난 동지들은 법주께서 너무나 이게 소소한 학생 일과까지 이제 신경을 쓴다면서 일명 좌산 상사님 기숙사 습격 사건에 대해 일과로 등력하자는 법문에 대해서 이제 불평 불만을 이제 토론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아침마다 이제 총부 군회를 그 자산 상사님께서 이제 빗자루를 들고 이제 청소를 하셨어요. 또 오후 일과 시간에는 전지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 총부 나무들을 다 관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 동지들이 자산 상사님 제발 교단에 큰 일을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작은 일상까지 이렇게 관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냐고 불만을 이제 가졌었는데요. 저는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잘 알까요? 네. 참 신기하죠. 네. 그런데요, 우리들 삶 속에서 일과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일과처럼 중요한 일이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강경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전도님들?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마음을 챙기며 살자. 영어로 Here and Now를 이제 강조하면서 순간순간 마음을 챙기며 살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는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마음 챙김을 중요시하는 공부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서만 강조하는 마음 챙김 공부는 이 법문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학술적 근거도 없으면서 이제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에서는 현재의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금강경에서는 현재의 마음도, 그 마음 챙김 공부하시는 분들은 Here and Now를 이야기하지만 금강경에서는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마음을 챙기려 해도 현재의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기에 저는 늘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의 마음을 챙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현재의 마음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토님들은 저희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마음을 챙기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마음을 챙기려고 딱 하는 순간
현재의 마음도 챙길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 찰나를 어떻게 챙기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다 챙길 수 있을까? 다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그 답은 간단하고 이제 단순했고 코 풀기보다 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찾으려 했기 때문에 불가득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데 밖으로 찾으니까 불가득이죠. 이미 마음이 있는데, 이미 마음뿐인데 마음 밖에 없는데 밖에서 구했으니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있으니 그것을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을 찾지 않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늘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일상의 탈출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좌산 상사님께서는 일과로의 귀환에서, 일과로 등력하는 데서 우리들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미 있는 그 하나의 마음, 그것을 가져다가 일과에서 등력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일과 속에 저 일원상이 무시광겁에 나타났다, 숨었다 하면서 스스로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일원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와 있을까? 그 셋째는 일기 속에 일원상이 우리들 곁에 와 있습니다. 정토님들 일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일기가 뭔가요? 네? 상실교?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나는 일기, 백범일기, 예, 안내일기, 또 난중일기. 예, 제가 일기란 무엇인가를 제 나름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본다면 백범을 쓰라고 해도 안 내고 싶어서 난중에 쓰는 것이 일기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백범을 쓰라고 해도 안 내고 싶어서 난중에 쓰는 것이 일기다.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가 이제 다 하기 싫었지만 그 중에서도 더 하기 싫은 것이 일기 쓰기 숙제가 아닌가.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일기 쓰기가 싫었던 저에게 그 일기 쓰기를 한 10년 정도 꾸준히 쓸 수 있게 한 그런 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일기가 바로 난중에 쓰고 싶은 난중일기였습니다. 우리 정토님들 난중일기 읽어보셨나요? 저는 그 난중일기를 읽고 나 같은 사람도 일기를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난중일기를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3월 26일이다 하면은 공간,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보는 그 사무실에 가서 공간에 나가서 공사를 보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3월 27일 날 공간에 가서 화살 30발을 쏘고 돌아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3월 28일 공간에서 누구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공간에 나갔다가 그냥 돌아왔다. 또 3월 30일 누구를 만나서 술 한잔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하다고 하는 난중일기가 화려하고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을 간이한 문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줄 쓰는 일기가 그렇게 유명한 일기가 된다면 내가 한 3-4줄 쓰면 경제일기는 더 유명해지겠네 하는 그런 아둔한 생각으로 일기를 쓰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으로 안 썼어요. 저도 한두 줄 이렇게 쓰는 일기로 10년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두 줄 썼던 그 난중일기가 전쟁 시기가 돌아오면요, 또 급하게 일이 진행될 때는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길어집니다. 전쟁 준비 상황과 전쟁 시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그날의 기록을 일기로 정리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난중일기가 유명해진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 시에 그 급박할 때 그렇게 긴 문장으로 쓸 수 있는 힘은 평소에 한 줄 일기를 꾸준히 썼던 힘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썼을 때의 난중일기는 한 개인의 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불교에서도 일기법이 있죠. 네. 제가출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에 뭐죠?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고, 또 당일의 작업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를 합니다. 일상에서 간단 명료하게 꾸준히 챙겼었던 우리들의 일기가 우리들 일생을 놓고 볼 땐 한 개인의 일기뿐 아니라 교단적 사료가 되고 정토 회원님들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 이런 쌍으로 볼 땐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서 선하고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이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나요? 네. 봄이 왔습니다. 봄바람 맞고 싶은 봄이 왔습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우리들 일상에서 일정과 일가와 일기로 이런 쌍을 즐길 수 있는 영원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